민주주의를 걷다 한정수 지음 16번째 257페이지. 민주역사원래 모임 대표서장 한정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와 대표작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257페이지. 남포동 대각사 일대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형성된 추모대회가 중심적으로 펼쳐졌던 곳이다. 이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기에 시민들과 시위대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가능했다. 이러한 추모대회와 도심지 곳곳에서 시위가 가능했던 지리적인 요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건들이 추모대회와 이후의 호헌 조치와 맞물리면서 60대회에 이르는 동안 광범위한 민중적 저항으로 터져나와 6월 민주대항쟁이란 역사적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다. 부산 최중심가에 위치한 대각사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사찰이었다. 부마항쟁 당시 대각사 주지경무 스님은 다음에 일어난 12.7 범란의 희생자가 되었다. 1987년 2월 7일 대각사 일대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에 대한 2.7 추도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부산시경은 야당과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해 가택연금과 압수수색 등으로 대응하였다. 중구 광복동에서 부평동 파출소까지와 창선 파출소에서 미 문화원에 이르는 도로변의 주차를 일제 금지시키고 미 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하였다. 2월 7일 12시쯤 검은 리본을 단 신민당 청년 단원들이 대각사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시위가 이루어졌다. 만여 명에 이르는 시위군중은 부마민주항쟁 이후 처음이었다. 3월 3일에도 49제를 맞아 열린 추모대회를 마치고 대각사 주변과 남포동, 충무동, 사상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6월 10일 오후 6시에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교단 및 호헌철폐 부산시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대청동 대각사 일대는 원천 봉쇄되었고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과잉 진압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초래하였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으며 이에 경찰이 시민들에 의해 무장 해제되기도 하였다. 259페이지. 부산민주원래의 옛 미문화원 현 부산근대
근현대역사관 1982년 3월 부산 미 문화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건물은 1929년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 지점으로 지어져 식민지 수탈 기구로서 가능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같은 시각 인근의 백화점과 극장에서 전두환 군사독재와 미국을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무고한 동아대 학생 장덕술이 희생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5.18 민주항쟁에서 군부의 시민학살을 승인한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문부식, 김현장 등 부산의 대학생들이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으로 대학생,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 등 모두 22명이 구속되었다. 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은 삼선 의원에 오르는 최병국, 사건 당시 피해자들 중 허진수와 김화석을 변호한 변호사가 훗날 16대 대통령 노무현이었으며 사건을 재판한 담당 판사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다. 그 전인 1980년 12월 광주 미 문화원에도 방화 사건이 일어났지만 당국에 의해 누전사고로 날조된 바 있었기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미국의 문제를 고발한 사실상 첫 사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부산 근대역사관 이들이 밝힌 방화의 목적에서도 드러나듯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와 80년 광주 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외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본격적인 반미 자주화 운동의 기점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부산에서의 미 문화원 사건 이후 반미의 문제가 학생운동 진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반미와 자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같은 해 11월 광주 미 문화원에서 2차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1985년도에도는 전국학생총연맹 전학련 소속 학생들에 의해 서울에서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반미 시위와 사회적인 운동의 결과 미 문화원 건물은 1999년 반환되어 부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위한 부산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되다가 부산 근현대역사관으로 재탄생을 위한 수리로 휴관 중에 있다. 2022년 6월에 다시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가톨릭 센터는 3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261페이지 60항쟁 기념비 가톨릭 센터 6월 항쟁 당시 농성투쟁 장소 시위가 다시 치열해진 6월 16일 남포동, 대청동, 충무동 일대를 장악한 시위대의 평화적 연좌 시위에 대해 경찰과 백골단의 무차별 폭력 진압이 가해졌다. 폭력 진압에 항의하던 시위대 500여 명이 가톨릭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톨릭 센터 농성이 시작되었다. 22일까지 계속된 이 기간 동안 부산에서는 가톨릭 센터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시위가 더욱 가열되었다. 명동성당 농성이 끝나가면서 다소 식어가던 항쟁의 열기는 여기서 다시 불타올랐고 결국 6.29 선언을 이끌어내게 된다. 영화 변호인에서
박종철 열사의 사진을 들고 집회하는 장면이 이 건물 앞 도로에서 촬영되었다. 2017년 6월에 60항쟁 30주년을 맞아 87년 이 건물 앞 화단에 기념비가 세워졌다. 여기서 당시 가톨릭 센터 벽에 붙여진 어느 여고생과 전투경찰의 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혁명의 전사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저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하다는 말씀 외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도 이제 언니 오빠들에게 진지한 태도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들 입장이지만 마음으로만은 언제나 격려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저의 작은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김밥, 랩,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많은 희생들이 쓸모없는 한 줌의 잿더미가 되지 않기를 매일 기도드립니다. (1987년 6월 19일) 여고 3년 애국민주 정경으로부터 독재 타도와 호언 철폐의 선봉에 서서 민주화의 열망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분투를 계속하고 계시는 부산 지역 애국 학생, 시민 여러분, 이 땅의 같은 아들, 딸로 태어나 여러분에게 최루탄을 쏘아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비록 최루탄을 쏘는 정경이지만 이 나라의 민주화를 기대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 조그만 정성으로 3,000원을 보내니 민주화를 위해 쓰여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그날이 올 때까지 고군분투를 바랍니다. 분단 42년 6월 21일 아침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경. 분단 42년이면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지? 50년도부터 계산해야 되나? (263페이지) 보수동 책방 골목과 옛 양서 협동조합. 보수동 책방 골목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잡지를 팔면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부산민주화 운동의 거점인 양서 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양서, 량수를 매개로 한 협동조합인 량수조합은 세계 최초라고 할 만큼 독창적이고 선구적 방식으로 운동 세력을 결집하고 교육하고 확산시켜 낸 부산 특유의 사회운동 조직이었다. 부산의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양서조합은 서로 좋은 책과 정보를 교환하며 흉금을 털어놓고 시국을 걱정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기도 했다. 양서조합은 량수 교회와 학교, 사회에 흩어져 있던 의식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다시 무엇인가 함께 하도록 묶어서 배출하는 커다란 저수지가 되어 7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74년의 민청항련 사건과 75년의 김어자 사건으로 그 중심 세력이 대부분 감옥에 들어간 이래 침체에 빠져들었던 부산의 학생운동도 이처럼 양서조합과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70년대 말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김호자는 부산대 73학번 제1계포 학생으로 유신 독재 시절 김기춘이 조작을 주도한 제1동포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고문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2019년 8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부마민중항쟁은 바로 그 즈음에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미 정보기관에게 불순분자들이 모이는 단체로 주목받고 있던 양서조합이 부마 사태의 배후라는 구실로 1979년 11월 19일 강제 해산당한 것은 당시에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부산 양서조합을 뒤이어 두 해 사이에 대구, 광주, 전주, 마산, 울산, 수원, 서울까지 계속 이런 조합들이 생겨나게 만든 원조로서 그 시대의 놀라운 성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양서협동조합 건물의 모습. 70년대의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양상 중 하나가 서울 출신의 활동가들이 지역 연고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 진출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70년대 초반의 민청 항련 사건이나 종교적 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세대들이었다. 이들이 부산 지역 대학의 사회과학 서클과 학교 밖의 사회적인 활동의 매개로서 이용한 조직 겸 공간이 바로 양서협동조합이었다. 이렇게 양서조합은 부산 지역에서 자생적인 민주화운동 세력의 형성과 그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65페이지 부산 민주화운동의 거점 중부교회. 기독교 장로회 계열의 중부교회는 일반 교회들과 달리 매우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시국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74년부터 이 교회 강사로 참여한 이래 76년 전도사를 거쳐 7, 8년 담임 목사가 된 최성목과 그를 도와 이 교회 청년 회원들을 이끌던 이명수, 박상도 등이 이 교회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서울로부터의 지하 유인물이나 갖가지 민권운동 정보들은 당시 대부분 중부교회를 매개로 부산 지역에 전파되었다. 각종 강연회와 사례 발표회,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 대학생들의 그룹 스터디 등도 자주 이곳에서 열렸다. 당시 민주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위하여 동광교회, 점포성당, 제일감리교회, 중앙성당, 영락교회, 부산진교회 등도 가끔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YMCA 광당과 중부교회가 가장 자주 쓰였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중부교회 교인들 가운데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들만도 10여 명이나 되었다. 이 교회의 청년 부원들 중에는 동아대나 부산대에 재학 중인 비판적 학생들과 졸업생 또는 재적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부교회는 부산의 민주화운동에서 사회운동 세력과 대학의 학생운동 세력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컸다. 즉 76년경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부교회 스터디 그룹은
부산 시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비판적 청년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흡인력을 발휘했고 학생 운동을 자극하는 요소를 새로이 공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부교회의 역할은 다양한 인터뷰 자료에서도 등장한다. 보수동 책방 골목에 위치한 중부교회가 새로운 사회운동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중부교회와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창립한 부산 양서협동조합은 70년대 말 부산 운동 세력의 커다란 저수지 같은 구실을 하였다. 당시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거기에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운동사 396페이지란 뜻인가? 396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민주운동사라는 책이 396페이지고 그러는가? 당시 중부교회는 전국의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산의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이 부산을 방문하면 찾는 곳이었으니 초기 부산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있던 이들 몇몇은 방학이면 중부교회를 자주 찾았다. 부산 지역에도 학생운동의 씨앗을 뿌려보려는 동기에서 중부교회 청년회를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공대를 다니던 최순영, 서울농대의 차성환, 송세경, 소진열, 설동일 등이다. 차성환은 최성묵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평전을 집필하였다. 교회의 종탑은 유인물을 숨기는 최고의 공간이었고 1987년 2월 7일 박종철 열사 추도회 때 청년이 이 종탑에 올라 거침없이 선전선동을 펼치기도 했다. 5월 4일에는 부산 목회자 정의 평화실천협의회 소속 젊은 목사들이 삭발 단식 농성을 벌여 6월 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6월 항쟁 직전에는 제임스 릴리 주한미 대사가 중부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즉, 미국은 전두환 정권의 강경 탄압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최근 교회로 올라가는 계단에 중부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 부착되었다. 인물열전 267페이지 부산 민주화운동의 거목 최성묵 목사. 최성묵, 최성모 1930년 11월 11일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 지금은 영일군이란 군이 없지? 중성동 현 포항시 북구 그렇지 포항에 속하구나. 흥해읍 종성리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흥해제일교회 소년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종교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1951년 부산으로 피난 온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공부하고 포항고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였으나 결국 한국신학대학에 편입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 1959년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천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제천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였다. 1960년대에는 서울에서 기독교 학생운동의 지도사로 활동하였다. 1960년대 초에 한국기독학생회 KSCM
대학부 간사로 일하면서 대학 YMCA, 학생 YWCA, KSCM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독 학생 조직을 통합하는 사업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결성된 조직이 한국학생기독운동협의회 KSCC였고 최성묵은 총무를 맡았다. 이후 통합 작업은 KSCM과 대학 YMCA가 합쳐 한국기독학생총연맹 KSCF를 결성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최성묵은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이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부채를 아내가 간신히 마련한 천호동 집을 처분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다. 1968년 2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1969년경에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부산에서 최성묵은 목회자이자 신학자, 제야 민주화운동 지도자이자 사회사업가로 활동하였다. 부산으로 이주한 후 최성묵은 부산 미국문화원 학생 담당관을 역임하다가 1972년 4월 부산 YMCA 총무를 맡아 기독교 청년 운동을 지도하였다. 1970년 후반에 최성묵은 박상도 등과 함께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7년 4월 3일에 중부교회 목사로 취임하면서 인권운동, 사회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요신 치하에서도 어떻게 읽어야 되지? 정의구현 기독자회? 기독교 인권선교협의회, 엠네스티 부산지부 등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성묵은 장애인 자활교육, 생명의 전화, 사업 등 소외받은 이들에 대한 사회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문화불모지 부산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부산시 향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고 사회체육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등 그의 활동은 광범위하였다. 고 최성묵 중부교회 목사 오른쪽 셋째 하나 둘 셋 이분인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오른쪽 넷째 노무현 전 이분인데? 이게 최성묵이구나. 이게 노무현이고 현 대통령이 경찰 최루탄을 맞고 범일 고가도를 위해서 추락해 숨진 이태춘 열사 노제를 이끌고 있다. 1987년 6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최성묵 중부교회 목사 넷째,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구나. 문재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요신 정권은 최성묵을 체포하여 배후 주동자로 조작하려 하였다. 다행히 12.6 사건으로 요신 체제가 붕괴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요신 정권은 뭐고 요신 체제는 또 뭐야? 1980년 5월 신군부의 5.17 쿠데타, 5.17 내란이 일어나자 체포를 피해
서울로 갔던 최종묵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30년도생이니까 50살이네. 위험한 고비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후 중부교회로 복귀한 최종묵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며 노무현과 김광일 변호사, 송기인 신부 등과 함께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부회장과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호헌 반대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아 노무현 상임집행위원장 등과 함께 앞장서 싸웠다. 하지만 6월 항쟁의 성과로 얻은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1990년 3당 야합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하자 김대중을 지도자로 하는 신민주연합당의 최고위원으로 입당하였다. 설교집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그였기에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런 그의 행동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입당을 반대하였으나 3당 합당으로 보수대 연합이 형성된 상황에서 자신을 던져 지역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보람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최종묵은 1992년 3월 22일 과로로 세상을 떠나 너무 빨리 갔는데 62살. 그때는 빠르지 않겠지? 경주 강동면 국당리에 있는 선영에 잠들었다. 민주공원 상설 전시실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민주열사로서 영정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해야 할 이야기, 군사정권과 공수부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1961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30년 이상 이어진 군부 통치이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 중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군대를 정치에 동원하여 민간 분야를 직접 통제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수부대가 가장 눈에 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참여한 부대 중 제1공수여단이 있었고 중대장 차지철이 포함한 부대원들은 남산의 방성호 시설과 반도 호텔의 장면 총리 숙소를 장악했다.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호텔이다. 흥남 질소비료 공장과 압록강 수풍댐을 건설하고 운영했던 일본인 재벌 노구치 시타가호. 노구치가 야카오 시타가호가 쫀이구나. 아이고 하나를 4개로 발음해. 시타가호. 1873년부터 1944 그러면 71세까지 살았네. 노구치 시타가호가 세웠다. 반도 호텔이 일본 사람이셨구나. 반도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당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1964년 6월 3일)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청와대로 향하자 그날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17,000명의 병력을 서울에 투입시켰는데 이 중에도 제1공수여단 병력 38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